여기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시고 책 보지만 여기 보시라고.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의 종류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 있습니다. 시험에 당연히 출제 비중은 전속이 단독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전속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할 때 이 일반 개념은 일반법 할 때 일반 개념은 그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했죠. 일반 중개계약도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파트 단지 부동산 10군데 있다. 아파트 팔고 싶다. 한 군데만 내놓습니까? 다 내놓습니까? 그걸 뭐라 한다?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가서 중개계약할 때 부동산 제한 없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일반 중개계약. 제한이 없.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내놓을 수 있는 계약이 뭐다? 일반. 전속은 전속적으로 맡기겠다는 말이니까 개념 요소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을게. 이게 뭐라고요? 전속.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다? 일반 중개계약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만 법에 두면 되지. 왜 전속 중개계약을 두게 되었는가? 여기 보시라고.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이게 다 암기사항인데 나중에는 그러면 101동 1501호 사시는 분이 잘 안 보입니까? 노란색이 잘 안 보인다. 무슨 색깔로 바꿔줄까요 다음 주에? 아니 이게 노란색이 불을 끄면 좀 낫습니까? 자, 원장님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101동 1501호 사시는 분이 아파트 팔고 이사하고 싶다. 단지 내 부동산 10군데 있다 지금. 매도인 A가 101동 1501호 아파트를 팔고 싶다. 그럼 단지 내 부동산 만약에 가벌평 뭐 전까지 하면 4군데 내놓는다. 같은 내용의 101동 1501호 아파트 매매권에 대해서 가벌평 정무 소장하고 일반 중개계약해요. 일반 중개계약할 때 일일이 중개계약할 때마다 중개계약서 씁니까? 중개계약서를 쓴단 말은 손님하고 지금 이 매도 의뢰인하고 소장 가벌평 각각 중개계약서인 표준서식 내놓고 내용 기본 약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하는 게 계약서죠. 합니까?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101동 1501호 잘 부탁합니다. 희망 가게만 이야기가 끝. 소장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접수 대장에다가 노트에다가 101동 1501호 희망 가게 얼마 이렇게 적죠. 그건 중개 계약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손님이 의뢰한 내용을 적을 뿐이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증거가 있나요? 증거로 기를 못 한다. 그럼 나중에 손님하고 소장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 일반 중개 계약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휴일날 특히 부동산 다른 가게를 문 닫았는데 부동산 안에서 문 닫아놓고 손님하고 싸우는 소리 막 들려요. 왜 싸우겠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소장님한테 내놨냐고 막 조건을 막 허허이 참 답답하시네. 제가 그러면 노트에 적어놓은 게 제가 임의로 적었겠습니까? 막 싸운다는 거야. 중개계약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해도 증거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단점이죠.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해야 되겠네.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뭐다? 그러면 딴소리 할 필요 없이 반드시 뭐 하면 되겠어요? 전속 중개계약 A가 당신한테만 내가 101동 1501호 매매권 당신한테만 내놓고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하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작성하라고. 왜 계약서 쓴다고요? 증거로 남겨라 그 말입니다. 몇 년 보존하고요? 3년 보존해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3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는 관행처로 많이 이용되어져 온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인 구두 계약에 증거로서 기능 못하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고 3년 보존해야 한다. 의무죠. 요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지금부터 업무정지요. 업무정지 무조건. 두 번째, A가 지금 일반 중개 계약을 했죠. 그러면 가벌병정 네 사람 소장에게 무조건 보수를 다 보장해 주겠다.
여러 사람이 맡기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인데 보수는 다수의 기업 공인인사 중에서 가장 먼저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서를 작성한 한 사람에게만 보수가 보장된다. 갑이 계약서 썼다. 갑만 보수가 보장되지. 을, 병, 정은 비용 한 푼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내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일반 중개에 계약한 다수의 기업 공인인사는 손님이 맡긴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할 의무가 있겠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니한테만 내놓겠다는 말은 니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게.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중개 대상으로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했다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만약에 101동 1,500원 매매가 맡겼죠. 물건을 공개한단 말은 내가 확보한 아파트 101동 1,500원 물건에 관한 정보가 이렇습니다라고 정보를 공개하란 말은 이런 조건의 아파트를 찾고 있는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겠다.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이 확보되어 있고 물건 찾고 있는 소장님이 있다고.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물건도 확보하고 손님 찾아서 혼자 하는 것보다 나는 물건만 정리하고 물건만 올려놓으면 물건 찾고 있는 소장이 소장 당신이 내놓은 물건 내가 매수할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업합시다. 공동 중개하게 되면 손님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손님이 맡긴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정보 공개가 전속 중개 계약의 핵심입니다. 공개했다면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라고 문서로 통지해 주라고. 그 손님은 여전히 전속 중개 계약이면 한 사람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중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겠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문서로 통지하라고. 일반 중개 계약은 구두 계약을 하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 없고 보수가 보장이 안 되는 다수의 기업 공인사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한다. 중개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다. 이게 정답지야.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사는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사는 해놓고 하여야 한다. 의무상인데 이 네 가지를 놓고 하여야 한단 말은 틀린 지문. 결론은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전속 해놓고 전속 중개 계약서 의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중개무 처리상 통지는 O. 일반 해놓고 네 가지는 틀렸다. 그럼 거꾸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기업 공인사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수십 가지인데 현재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사에게 몇 가지 의무만 더 있고 네 가지 의무에 있으면 차이가 있다는 말은 나머지 기타 의무는 공통점이니까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공부하셔야 되니까 네 가지인가 아닌가가 결론이요. 네 가지는 누구만?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만. 네 가지이면 일반은 X다. 아시겠죠? 요게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 의무. 머리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가 핵심이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오면 이건 등록 취소 사유야. 요 한 개. 나머지는 업무 정지 깔아놓고 전속에서 단순 업무 정지가 아닌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이 등록 취소 사유야. 기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의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 공개다.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계약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A가 자기 소유 아파트 101동 1501호 매매건에 대해서 갑을 병정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갑 기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정해서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맡길게. 전속 중개 계약할 수 있죠. 두 가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정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의뢰인 의무상 차이점이니까 이렇게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에도 이미 중개 계약한 갑을 병정 빼고 갑 외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 통해서 계약할 수 있겠는가? 요거 한 개 비교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하였거나 아니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 소유 아파트 101동 1,500원 매매권에 대해서 일간시문에 또는 벼룩시장의 교차로에 내부에 광고 넣을 수 있다. 손님 지 이름으로. 여기 생활정보지가 교차로가 유명합니까? 벼룩시장이. 교차로에 광고 낼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내 이름으로 내 비용들 광고 냈으니까 내 전화번호 올려놨을 거 아니야? 나한테 직접 전화 올 수 있다 없다? 부동산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어요.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의무상 차이점 비교하시면 돼. 자, 일반 중개 계약을 A가 갑을 병정하고 했죠. 다른 부동산 무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일반 중개 계약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내놔도 돼요.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이거예요. 다른 개업 공인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 쓴다? 일반 중개 계약한 경우에 다수하고 이미 일반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광고 내고 직접 차등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일반 중개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다. 우리가 올해 정을 따고 내년에 좀 풀리면 개업을 하든지 소송을 일하게 되면 속 터져 죽습니다. 손님은 여러 부동산 풀어놓고도 이제 옆에 소장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놓고도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 쓰고 이사 갚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지금 이사 간 줄도 모르고 그 뒤에 근거리 조건을 맞춰가지고 손님한테 전화하니까 뭐래요? 어디에 전화하셨냐고. 지금 그게 언제쯤 일인데 지금 전화하시냐고. 벌써 이사 나갔다는 겁니다. 소장이 4명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교차로에 광고 내고 직접 연락 온 사람을 계약 쓰고 이사 갈 수 있나 없나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일반 중개 계약이 관행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사무소 옆에 편의점이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열받으면 캔맥주 먹고 자고 캔맥주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야. 제한이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했죠. 지금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면 되겠어요? 전속은 니한테만 맡기고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 계약이니까 이건 전속 중개 계약은 계약 위반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한 의뢰인이 갑을 통하지 않고 갑이 일체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직접 벼룩생에 광고 내고 교차로에 광고 내고 연락 온 사람과 직접 계약할 수는 있겠다. 이게 특징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광고 내고 직접 전화 받아서 계약 쓰는 것은 가능해요.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은 이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단 말은 어디에서만 쓴다? 일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공통인데 전속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돼요. 요거 외에는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에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예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죠. 전속 중개 계약을 A가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죠. 갑이 상대방 중개에서 갑 상대방 B를 전속 중개 계약은 의뢰인에게 소개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이다. A가 조건을 맞춰보니까 조건이 맞아. 그러면 소개해준 개업공인중개사 갑을 통해서 계약하고 보수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조건이 맞으니까 소개해준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둘이 몰래 방어진 가가지고 방어진에 그 횟집이 유명한 데 뭐더라? 물횟집이 6일? 어쨌든 방어진 가가지고 둘이 몰래 이렇게 계약서 썼다고. 허용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거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인데 배제하고 계약한 것은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 위약금을 주라고.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 게 허용되죠? 허용되니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죠. 계약 위반은 아니니까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다.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정보 공개한다. 아파트를 인터넷에 띄우면 비용 든다. 일간신문에 광고 내면 문서 통지하고 문서 통지할 때 비용이 들게 돼 있죠. 의무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의무가 없다. 소요된 비용이 없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지만 개업 공인회사가 정보 공개할 때 공개 비용, 소요된 비용이 있다 없다? 소요된 비용은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라고. 여기는 소요된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 의무 등이 없으니까 소요된 비용이 없다. 여기는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의뢰인은 해놓고 개업 공인회사에게 위약금 지급해야 한다 또는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오면 뭐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만 위약금 지급,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럼 위약금은 얼마 주고 소요된 비용은 얼마 줄 것인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죠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을 5억 원에 매매 계약했다. 매매 가격이 5억 결정되면 중개보수 계산되겠죠? 울산광역시 조리 보니까 5억 원에 대한 요율이 0.4%야. 200만 원 나왔죠? 200만 원은 중개에서 계약서 쓴 다른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얼마 주고? 200만 원 주고. A는 각과의 전속 중개 계약도 위반했죠? 위약금도 200만 원 주라고. 위약금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중개보수에 중개보수가 계산되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해당하니까 100%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정도 손님에게 보수 비용 부담을 줘야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 얘기는 소요된 비용이고 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여기는 중개보수가 만약에 200만 원 계산되었다. 위약금은 200만 원 줘야 되죠. 중개보수 50%. 50%니까 얼마? 그러니까요. 그거는 학교론 계산 문제 푸는데 이거는 산수 아니에요, 산수?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개업 공인회사가 정보를 공개한다고 물건 올린다고 일간신문에 광고 낼 수 있나 없나요? 7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왔어요. 얼마 주면 되고? 50% 범위 안에 주니까 200만 원이 중개보수면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줘라 그 말입니다. 얼마 주면 되고? 70만 원. 일간신문에 광고 2번 낸다고 11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왔다. 해도 얼마? 최대 50%를 부담하라 말이지. 반드시 50%를 하면 안 돼요. 50% 뒤에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소요된 비용은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한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를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은 어떤 계약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만 2가지 의무가 있지.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는 위약금이다. 소요된 비용은 없다. 아시겠죠? 이게 틀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4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 정보 공개.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저 2가지 있네요. 그렇게 막 말을 대답해 틀리 뭐야. 지금부터 7월까지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틀리고 또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창피해 죽겠다 하다가 점수 맞추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아예 몰라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공법이나 등기법 같은 거는 알고 싶고 입 달싹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막 그죠? 이거는 알고 있는데 창피해서 틀리고 정당하게 나왔습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험에 한 문제, 2문제 또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민법 어렵죠? 무조건 대답 던져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기다려보는 거지. 그럼 대부분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장님 한번 쳐다보겠지. 그럼 좀 창피하다. 기억하는 거죠. 오늘 내가 틀린 게 뭐인지 기억해서 집에 한 번 더 밑줄 해보고 이렇게. 요게 결론입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 이제 틀은 잡았어요. 일반 중개 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4가지 의무는 없다. 의뢰인 간에 2가지 의무는 없다. 이게 틀립니다. 그럼 일반 중개 계약은 다수의 부동산에 맡긴다.
소장한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보존 의무는 없다. 그러면 손님은 소장 여러 군데 찾아가서 일을 맡길 때 내가 맡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손님 네가 소장한테는 의무가 없으니까 한 장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단독 문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에 기재사항이 뭐인지가 핵심이야.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갑을 병정하고 이미 일반 중개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부동산에 의뢰할 수 있다 없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단 말은 어디에서만 쓴다? 일반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것도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다 암기하지 마시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뭐라 부른다? 매매 거래했다, 계약했다. 그때 쓰는 계약서가 거래계약서예요. 거래계약서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계약서만 표준 서식이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몇 자예요 지금? 5년 보존은 이거밖에 없어. 네? 거래계약서를 쓴단 말은 매도 매수인 간의 개업 공유에서 통해서 합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겠죠. 합의된 금액은 거래 금액이라 해요. 예정자가 빠진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래 예정자가 들어야 되고 합의가 되어서 쓰는 거래 계약서에만 거래 금액이야. 그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존한다? 5년 보존. 거래 계약서에는 예정자가 빠지고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요 세 마디는 어디에서만 쓴다고? 거래 계약서만. 그러면 거래 계약서 빼고는 다 표준 서식이 있다? 있고 거래 계약서 빼고는 몇 년 보존? 3년 보존한다. 거래 계약서 빼고는 다 어떤 금액? 예정 금액 그 말이에요. 그럼 일반 중개 계약서나 전속 중개 계약서는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앞에 첫 주에 각종 서식은 다 어디서 간다? 국토교통부령. 각종 절차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교부, 반납도 다 어디? 국토교통부령. 법에서 서식은 정하고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용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서식은 이미 정해놨다? 정해놓고 있다? 안 쓰니까 서식 권장은 누가 한다고요? 다 국토교통부령이야.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 권장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만. 전속 중개계약서는 권장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표준 서식이 있고 그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니까 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없다. 의뢰인 네가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다. 표준 서식은 정하고 있다. 사용 작성 의무는 없다. 그래서 서식 권장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단독 문제 나오면 이게 나와요. 일반 중개 계약서 한 장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나중에 부동산 하시거나 우리가 손님 되어서 일반 중개 계약을 하러 이런 부동산 내놓을 때 소장한테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한 장 좀 적어달라고 하면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걸 한 장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나한테 의무는 없어요. 써주겠나요? 안 써줍니까? 써줘야 되겠지. 써줘야 나한테 일 맡길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일을 해봐도 내가 계약서 쓴다는 보장도 없고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그리고 매매도 아니고 임대차고 지금 보수 계산에 때려보니까 한 15만 원 벌 것 같다. 그러면 기차 좀 일 오래 한 사람은 손님 손모시 갖고 나와가지고 저 문 밖에 나와가지고 저기 간판 빨갛게 새 간판이죠. 저기 계약서 잘 쓴다고 저기 가시라고. 요청을 받아도 내가 써줄 의무가 있나 없나요? 없다고. 네가 쓰겠다라고 요청을 받아 쓰겠다 할 때는 요건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 인가 아닌가를 물어요. 어떤 가격이요? 거래 계약서에만 예정자 빠져요. 예정 가격. 중개 대상물 위치다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몇 번지 물건인지, 규모는 몇 평형대인지. 우리가 중개 계약하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벌 목적이잖아요.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얼마 몇 프로 주셔야 됩니다. 보수도 적고. 그 밖에 개업 공용회사가 준수할 사항,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말을 만들면 예정 위치 규모에 대한 보수는 준수해야 하는데 여기에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 작성할 때 기재사항입니다. 1차 함정은 거래 예정 가격이지 뭘 하면 안 되고 거래 가격 하면 안 돼요. 기출 모의고사는 상태 입지가 있나요 없나요? 상태 입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암기사항이에요. 전속중개계약이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용회사를 정했다. 개념 정의가 그 개업공용회사에 한정하여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다. 니한테만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뭘 한다? 전속.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다수의 개업공용회사 나오면 어떤 계약?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손님 마음이다. 다 풀든지 한 사람 찍든지 손님 마음이니까 의무상에 특정한 해놓고 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다수와 해야 한다면 아니고 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말은 매도인과 전속 중개 계약한 소장이 자기가 매도인으로부터 확보한 100일동 1,501호를 정리해서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에 내놔야 한다. 그게 정보 공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했다. 며칠요? 7일. 망에 물건을 띄울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 공인에서만 가입하는 인터넷입니다. 망에 가입하고 있다면 망에 올려도 되고 또는입니다. 우리 과목의 특징 및하고 또는을 구분해서 내요. 망에 올리든지. 왜냐하면 모든 소장이 망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망이나 일간신문 두 군데 중에 선택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며칠요? 망. 그래 나중에 한 줄 할 때는 전칠 또는 이렇게 암기해요. 전칠 또는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망과 일간신문 모두 이렇게 털게 나오고 아시겠죠? 10일, 2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개했다면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이렇게 법에 따라서 내놨습니다라고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며칠? 공개해야 한다 나오면 며칠 걸렸고 7일 걸렸고 공개한 다음에 내용 통지는 며칠?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손님이 100일동 1,500일로 물건 내놓으면서 내 아파트 매매권을 네한테만 내놓겠는데 내 아파트 물건은 다른 부동산 내놓지 말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나 없나요? 손님이 비공개를 요청했다. 전속 중개 계약한 손님이 물건 내놓고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때는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개해야 한다는 말은 조건이 뭐 요청이 없는 경우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7일 내에 망 또는 일간신문을 공개하고 공개했다면 며칠? 지체 없이 문서로 전체일 또는 지체 문서 통지. 이게 한 줄이야. 비공개 요청을 했다면 공개해서 하는데 이게 핵심이다 지금. 전속 중개 전체일 또는 지체 이거는 나중에 뭐 수십 번 할 거예요. 이게 정보 공개의 핵심이다. 요거 위반하면 단순 업무 중개가 아니고 등록 취소 사유예요. 공개할 정보가 이게 암기사항이야.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개사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과목은 암기 과목 아니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물론 2차는 다 암기 과목 맞아요. 암기하시는데 암기를 지금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6월달 하는 게 낫겠습니까? 8월달 하는 게 낫겠어요? 9월달 하는 게 낫겠어요? 9월이 나. 충분히 이해하시고 모의고사는 틀려도 관계없어요. 순수 암기상인데 틀려도 관계없어. 어차피 우리는 암기만 하면 맞출 거니까. 이해를 자 보시라고. 지금 아파트 101동 1501호 매매권에 대해서 A가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했다고. 갑은 매도인이 내놓은 101동 1501호 아파트에 대한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누구한테 공개하라고. 매수인 B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을이 있으면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소장한테 내놔라고. 소장이 내가 내놓은 물건을 보고 지가 찾고 있는 물건 맞으면 연락 달라 그 말 아니야?
공동으로 중개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보를 공개한다. 전속 중개 계약한 소장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물건을 찾고 있는 개업공에서 을은 자기가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희망하는 조건의 물건이 맞다면, 물건을 찾았다면 지가 매수인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설명해줘야지.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하고 확인 설명사항은 유사하다.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 내놓겠습니다. 물건을 찾았다면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확인 설명사항하고 공개사항은 유사하다. 공개사항하고 설명사항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암기사항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건의 종류가 뭡니다? 아파트입니다. 공개해야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공개되죠. 이걸 뭐라 한다? 기본적인 사항이랍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공식법으로 표현하면 표시사항입니다. 토지 표시란 말 들어보셨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혀 있잖아요. 등기부에도 표지부 표시란이 있다. 공식법으로 의하면 표시사항.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뭐라 부른다? 기본적인 사항. 그러면 표시사항을 내놨다면 물건 찾고 있는 소장이 보고 자기가 찾고 있는 아파트 맞고 지역이 맞고 평형태 맞으면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나오면 뭘 말한다? 입지 조건. 또 공개하고 설명도 하고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하고 수도, 전기, 가스의 시설물 상태도 공개하고 일조, 소음, 진동도 상태에 관한 사항 세 가지도 공개하면 설명을 해주고 똑같다는 겁니다. 권리관계도 내가 지금 내놓게 되는 물건에 건저당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다. 공개하면 위험한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등기부 통해서 다시 건저당권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내놓은 정보하고 일치하는지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한다. 자, 차이점. 여기는 물건 공개합니까? 사람을 공개해요. 내놓은 물건만 정확하게 물건 찾고 있는 소장한테 공개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각 권리자인 사람의 주소, 성명은 인적사항이죠. 공개하면 안 돼요. 대상물에 건저당이 있습니다. 빚이 얼마입니다. 는 권리관계는 공개를 반드시 하라고. 여기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사람에 관한 정보는 여기는 물건을 공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공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놓게 되는 물건이 아파트에 있으면 밑에 대지가 있나 없나요? 토지가 붙어 있으면 공법상 어떤 용도지역인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 공법상 규정 및 제한사항도 당연히 여기에서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수인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설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가격? 어쨌든 거래계약서에만 예정자 빠지지 전속 중개계약 시 공개할 단계나 확인 설명할 단계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예정자 붙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공개사항하고 설명사항이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게 전속 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시가도 공개하라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팔고자 내놓으면 상대방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가 기준이니까 매매이면 반드시 공개되지만 지금 A가 갑한테 101동 1,500원에 내놓은 목적이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 목적이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낼 일이 있나요? 취득세 낼 일이 없죠. 그래서 공개사항 중에서 공시가는 공개사항인데 예외로 어떤 계약을 목적으로 임대차 목적인 전속일 때는 공시가 한 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에 공개해야 한다 해야 한다 두 번 틀렸어요.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사항 공통. 이건 확인 설명사항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일반이든지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손님에게 설명할 때는 매수인을 앉혀놓고 설명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조건의 아파트를 당신이 매입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설명해야 하네요. 취득조세 설명을 당연히 해줘야 되죠. 여기는 1단계에서 물건만 내놓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설명해서 계약서 쓰고 보수받을 목적이죠. 설명할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예전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얼마 주셔야 됩니다. 보수도 설명하라고. 여기는 취득세 공개할 단계입니까? 아니고 여기는 보수 아니죠. 차이점은 공시가는 공개사항인데 설명사항이 아니고 취득조세나 중개보수는 설명해야 하는데 공개사항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최근에 이게
단독 문제. 공통사항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개는 이후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공시,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공시는 망을 통해서 공개하든지 또는 어디에다가 일간 시험을 공개를 하고, 공개했다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 그 말이죠. 자,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A는 갑과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갑이 어떻게 중개물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 사람은 딱 찍어서 맡겼기 때문에 정보는 며칠 이내에 공개하고 7일 이내에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를 통지했죠.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속 중개 계약하고 얼마? 2주에 1회 이상. 공개가 먼저 있고 다른 부동산 연락이 오거나 안 오거나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내놓은 물건을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통지해 주라고. 아니면 다른 부동산 연락 와서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라고 중개무 처리 상황을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문서 통지가 두 번 나온다는 겁니다. 공개한 내용 통지는 며칠? 공개해야 한다 며칠? 7일. 공개한 내용 통지는 며칠? 지체 없이.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얼마? 2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나오면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나오면 2주. 공개한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의 위약금 지불 의무 두 가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든지 계약공인 중에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인데 소개해준 계약공인서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 계산되었다면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라고. 소요된 비용도 있다.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는 중개 보수 몇 프로? 50%에서 50%가 답이 아니야. 50%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50% 뒤에 뭐?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계약했다. 됐죠? 자, 유효기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중개계약은 손님이 부동산에서 일을 맡기는 단계죠. 일을 맡기러 왔어요. 그 아파트 내놓고 하면 아파트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을 찾든지 다른 부동산 찾아서 둘이 조건을 맞춰가고 조건이 합의가 되면 둘이 불러가지고 합의시키고 계약서 쓰고 하는 단계. 요게 중개무 아니야? 중개계약하고 확인 설명하고 계약 쓰고 요 기간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걸 중개계약 기간인데 법에서는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개계약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이 관해가 되어 있다면 일반 중개계약을 A가 100일동 1,500일로 매매했거나 갑을 병하고 정하고 지금 일반 중개계약한다. 소장님 몇 개월 맡길게요. 이렇게 약정해요? 약정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몇 개월 이렇게 해도 가장 먼저 계약 쓰면 나오면 끝이죠.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계약도 계약에서 기간이 필요한데 일반 중개계약 하에서 다수의 개업공인사하고 중개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보통 중개계약 기간을 보통 약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기간은 필요한데 약정이 없으면 법에서 얼마로 정해놓겠다? 3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겠다. 급하게 한 달 후에 이사갈 수도 있다. 한 달 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1년 후에 이사간다. 미리 1년 전에 내놓을 수도 있다. 그죠?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로 하고 3개월. 당사자, 의뢰인과 개업공인사 간 약정이 있다. 그 말은 3개월로 달리 약정했다. 한 달 약정했다. 얼마? 한 달. 5개월 약정했다. 5개월. 기출문제는 5개월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약정 나오면 기간 제한 없이 약정한 기간대로 유효기간. 약정이 없다 뜨면 얼마? 3개월. 위반시 제재는 여기는 기본이 뭐라고요? 업무정지인데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 공개요. 나중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정보 공개가 핵심이니까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공개 나오면 단순 업무정지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나머지는 업무정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도 표준서식이 다 있다. 표준서식이 없는 것은 뭐만?
거래계약서만.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다. 믿으시라니까. 자꾸 책을 보지 마시고 거래계약서만 표준 서식이 없어요. 나머지는 표준 서식이 있다.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말은 법에서 표준 서식 안에 기본 약관을 정해놓고 서명 또는 할인하는 서식을 정해놓겠다고. 일반 중개계약서 내용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다. 차이가 뭐인가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의 차이점은 일단 방금 보셨듯이 개업공유사 간 의무상 차이점은 당연히 있겠다.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어디만? 전소만. 일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공개한 다음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제해야 한다. 어디만? 전소만. 일반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시험에 나온 게 아닙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점이 아닌 걸 골라봐라. 중개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어디만 있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어디만? 요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문제입니다. 공통점은 계약이 성립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확인 설명도 성실히 한다는 공통.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은 어디만? 전수만. 일반에 없고 공통점은 의뢰인이 개업공유회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협조해야 하는 것은 공통. 네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차이점 알고 계시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내용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양서식상의 차이점은 이 두 가지만 개업공유회사하고 중개의뢰인 간의 의무상에서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유효기간 똑같아요. 서식에 뿐만 아니고 거래가 성립되면 몇 프로 얼마 지급한다. 중개보수 규정도 똑같고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똑같고 여기까지 표준 서식 안에 5번까지는 서식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표준 서식에서 기본 약관을 딱 인쇄 딱 박아놨어요. 요 5가지 이외에는 더 이상 정한 바가 없어. 표준 서식이 이미 법에서 정해놓은 서식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정한 바가 없다. 매매 계약서에도 당사자가 특약할 수 있나 없나요? 있듯이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의 5번까지는 법에서 딱 못 고치도 딱 인쇄가 딱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정한 바가 없더라. 그 밖의 사항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하겠다는 겁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유중개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명 또는 할인은 누구는 빠지고 소송은 빠지고 중개계약 당사자인 의뢰인하고 소장만.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개계약서는 여기에 서명 할인하는 까지가 2페이지인데 1페이지예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손님이 첫 단계로 부동산에서 일을 맡기는 단계다. 일을 맡기러 온 사람이 물건 들고 매도 임대인이 올 수 있다. 101동 1,500을 팔아달라고 매수 임차인이 부동산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서식 안에는 중개계약서 서식의 2번째 페이지가 매도 임대인이 왔다면 내놓은 물건을 적는 기재란이 있고 매수 임차인이 왔다면 매수 임차인이 희망하는 조건을 적는 기재란이 있다고. 이걸 구분해서 물어요.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쉽게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전체 다 물을 수 있지만 매수하고자 중개계약했다. 매도하고자 중개계약 이렇게 당사자를 띄워요.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나오면 여기 아니에요 지금? 매수인이 왔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얼마에 매입하고 싶다. 희망 조건을 이야기하고 갔겠죠? 매수하고자 임차하고자 나오면 희망을 찾으시면 되고 매도하고자 임대하고자 나오면 내가 내놓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데 등기부상에 누굽니다. 내놓은 물건의 무슨 동 몇 번째 몇 평형대입니다. 내놓은 물건의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얼마에 팔아달라고 중개의뢰 금액 있죠. 요 내용은 누가 왔을 때? 매도임대인이 왔을 때. 그걸 권리 이전용 서식이래요. 매도인은 팔고 소유권 넘기는 사람이죠. 여기는 권리 취득용이래요.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시험 나게 되고 권리 이전용 나오면 아 누가 왔구나. 매도 임대인이 왔구나.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부터 여기 중개의뢰 금액까지. 매수하고자 임차하고자 나오면 아 취득용이구나. 희망 찾으시면 된대. 여기까지가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 순환대 풀도록 합시다. 문제 풀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쉬었다가 교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네.